112 신고 접수가 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답니다. 와 그런 건지 이걸 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출동 체계를 어찌 개선해야 할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3년간 부산지역 경찰의 현장 대응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2023년에는 5분 18초, 2024년에는 5분 19초, 작년에는 5분 22초. 몇 초 차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장 대응 시간이 1, 2초 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로 신고 양상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민원 상담이나 긴급하지 않은 비출동 신고에 대한 전화가 이렇게까지 없었으나 현재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112가 범죄나 사고 등 진짜 긴급 상황에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상담성 신고까지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신고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는지 또는 분실물을 어디서 찾는지 이와 같은 문의까지 112로 들어오면서 정작 긴급한 신고 처리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유형이 복잡한데요. 특히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장 처리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 처리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한다거나 가해자를 분리한다거나 관계 확인을 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범죄 대응과는 다른 전문적 접근이 요구되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동 환경이 복잡합니다. 도심 교통체증이라든지 주택가의 복잡한 구조,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물리적 환경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정확한 동호수를 찾기가 어렵고 네. 신도시의 복잡한 도로 구조는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범죄 유형이 뭐 다양해지고 또 출동 환경이 좀 녹록지 않다, 교통 체증이 돼서 여긴 네.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상담 신고해가지고 계속 민원 전화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러가지고 글쎄요. 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한 번 출동하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네. 다른 신고 출동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의 운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몇 가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긴급 신고도 분류 시스템입니다. 112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인 경우에는 코드 1, 일반인 경우에는 코드 2, 비긴급 코드 3으로 분류합니다. 생명 신체 위협이 있는 긴급 신고를 최우선 배치를 하고 이미 출동 중인 차량이라도 긴급 코드가 들어오면 재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흉기 난동 같은 코드 1 신고가 들어오면 비긴급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차도 즉시 방향을 바꿔서 긴급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권역별 백업 체계인데요. 한 지구대의 순찰차가 모두 출동 중일 경우 인접 지구대나 기동 순찰대가 백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특히 중대 범죄나 생명 위협 상황에서는 여러 팀이 동시 출동하기도 합니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16개 경찰서가 서로 협력하는 광역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로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이다라는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구역별로 살펴보니까 또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경찰서별 현장 대응 시간이 구군별로 3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경찰서가 4분 1초인데 기장경찰서는 6분 50초. 그러니까 외곽적인 걸 감안해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관할 면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동부경찰서가 관할하는 동구의 면적이 9.9 제곱킬로미터인 매우 작고 밀집된 지역인 반면에 네. 지장경찰서는 부산에서 가장 넓은 권역인 218 제곱킬로미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리적으로 이동거리가 2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인데요. 그러네요. 강서경찰서인 경우도 조금 대응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강서경찰서 역시 공항, 녹산공단, 명제지구 등 넓은 면적에 분산된 구조입니다. 네네. 동구는 어디서 출발해도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기장은 파출소에서 관할 구역 끝까지 가는 데만 해도 1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도로 여건 지형인데요. 기장이나 광서는 외곽 지역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산간 지역이나 농촌 마을 같은 접근이 어려운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구는 도심 중심부로 도로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나 관광 성수기에는 해안도로나 공항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출동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기장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이 출동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번에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개선 방안이 핵심이 단계별 세분화 관리인데요. 기존에는 현장 대응 시간을 하나의 통합 지표로만 관리했다면 이제는 각 단계를 나눠서 어디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단계로 세분화되는데요. 1단계가 신고 접수 단계로 신고 전화가 연결되는 시간을 측정을 하고 2단계는 통화 종료 시점입니다.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통화를 마치는 시간. 3단계는 지령인데요. 상황실에서 순찰차의 출동 지령을 내리는 시간. 4단계는 순찰차 출동입니다. 순찰차가 실제로 현장으로 이동 시작하는 시간. 5단계는 현장 출동으로 최종적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면 병목 구간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통화 종료가 오래 걸린다면 신고 접수 교육을 강화하고 지령 단계가 늦다면 상황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고 이동 시간이 긴 지역은 순찰 거점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요. 단계별로 세분화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봤을 때는 실제로 현장 대응 시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랄까요? 이런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인력 배치가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인력 그렇기 배치. 때문에 네, 인력 배치에 과학화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요일별, 지역별 신고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수요 예측형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 유흥가는 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평일 낮 주택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패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순찰 거점 지역과 인력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개발한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AI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를 예측해 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순찰차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시범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검거율이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신고의 분류체계 고도화인데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상담과 민원성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를 AI 기반 자동 분류 시스템으로 1차 필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긴급 신고는 110번이나 별도 상담 채널로 유도해서 경찰 출동력을 진짜 위급한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11번 비긴급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요. 911 우리나라의 한국의 112와 같은 번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단계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110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네네. 이용이 지금 용이한 건지 지금 가능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범 단계군요. 되는 데 있고 네. 안 되는 데 있고 막 그런가요?
110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번호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것들이 별도 상담으로 채널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홍보라든지 아직도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도 친밀하게 경찰관들을 느끼기 때문에 112를 먼저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112 전화할 만한 게 아닌데 몰라서 112, 119 그냥 전화하는 예, 경우가 예. 왕왕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게 조금 개선하면 훨씬 더 좀 정말 강력 사건에 대응하는데 출동 시간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